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국내 증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속 2,680선 안착에 성공을 했던 하루였죠. 네, 맞습니다. 무려 1년 9개월 만에 2,680선을 기록한 건데요. 한편 코스닥은 좀 상승률이 좀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좀 저피 비알에 치여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닥까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하루를 좀 기대해보면서 모닝브리핑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피 비알이 강하고 2차 전지가 쉬어가니 어제도 양시장 차별화 양상은 지속됐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장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전거래일 한마디, 끝을 알고 시작하는 저피 비알 사랑입니다. 끝을 알고 시작하는 사랑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성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그 사랑의 과정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기엔 너무나 의미 있다고 주장했던 전거래일 국내 증시. 월요일 시장은 당장 일주일 뒤에 있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식 발표를 앞두고 또 한 달 뒤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저PBR을 향한 뜨거운 사랑꾼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저PBR이 강하니 1년 9개월 만에 2,680포인트를 회복한 코스피 지수.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상 딱 일주일을 앞두고 저 PBR주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에 어제 저 PBR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는 2,680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무려 1년 9개월 만에 2,680선을 기록한 겁니다. 개인이 1조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천억 원, 4천억 원대 담으면서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뒤처졌는데요. 기관의 매도 공세에 853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858선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어제 올랐던 섹터도 살펴볼까요? 은행주와 웹툰, 5G 관련주가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특히 은행이나 지주사, 증권, 보험, 자동차 등 저 PBR주들이 일제히 강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 속에 지주사인 LG나 KT 그리고 SK 같은 지주사들도 52주 신고가를 터치했고요. 은행주 안에서는 제주은행이 상한가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5%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웹툰주가 부각이 됐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이르면 6월 미국 증시에 입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예상 기업 가치는 30에서 40억 달러 수준이고 IPO를 통해 5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대감에 어제 미스터블루는 12%, 핑거스토리는 6% 상승했습니다. 어제 5G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캐나다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에 개방형 무선 접속망 오픈랜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에이스테크가 17%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요. 라이트론도 11% 오름세를 보였네요. 네, 이렇게 어제는 저 PBR주와 웹툰, 5G 업종이 강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확인하셨던 것처럼 전거래일은 정말 덜 올랐던 저 PBR 관련주 찾기 아주 혈안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준혜 앵커가 말한 금융, 가스, 통신, 정유 섹터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비록 저 PBR과 결은 다르지만 그 못지않게 튼튼한 에너지를 구축했던 섹터. 오늘은요, 웹툰 산업 야무지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웹툰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아기 공룡 둥글리 그리고 달려라 하니 이 만화 책방에서 대여기간이 넘어갈까 노심초사하며 신권이 나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갔던 그때 그 시절.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시절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친 일상을 다독여주던 우리의 친구 만화. 그 만화가 웹툰 열풍을 타고 비상합니다. 웹툰만의 독보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하는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상이 된 건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만든 웹툰, 이 K-웹툰을 전 인류가 따라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어제 또 웹툰 시장을 들썩일 만한 소식 하나 나왔죠. 분사 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에비타 흑자 달성에 성공한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이 이르면 6월 미국 증시에 상장할 전망입니다. 네이버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소식을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은 네이버 웹툰의 기업 가치 약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5조 3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보도를 했죠. 지난달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있었죠.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넷플릭스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과 함께 작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2027년까지 웹툰 산업 규모 지금보다 2배 가까이 4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리 웹툰 시장 투자에 공격적인 이유, 바로 웹툰 원작의 K 콘텐츠들이 잇따라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겠죠. 외신들은 이 웹툰 기반의 K 콘텐츠들의 성공 비결 어디서 보고 있을까요? 일단 드라마나 영화 제작 전 웹툰의 뷰어 수와 평점이 향후 이 드라마가 대박을 칠까, 쪽박을 칠까를 가르는 1차 검증이 되겠죠. 각색이 되기 전부터 이미 엄청난 팬덤을 보유한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미 이미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웹툰의 인물과 실제로 닮은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겠죠. 2D를 3D로, 연출은 이미 있는 판에 생명력만 불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웹툰이 세계의 중심에서 박수를 받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정말 수많은 작품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강풀 작가 원작의 드라마 무빙, 배우 조인성 씨가 주연으로 연출이 됐죠. OTT 레드 오션 속 지지부진했던 디즈니 플러스는 이 무빙을 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앱 1일 이용자 수 100만 명 돌파라는 쾌거를 거두는데요. 또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밤에 피는 꽃. 이 드라마는 특이하게 드라마가 먼저 방영이 되고 그 드라마를 원작으로 웹툰이 제작이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또 막을 내리는 TVN의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 작품은 소설이 원작이었고요. 웹툰으로 제작이 돼 드라마 방영 전부터 어떻게 좀 구현이 될지 큰 관심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회여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 웹툰으로 꼽는 살인자 이응 난감. 이 스토리 구성도 탄탄한데 트렌디한 손석구 씨가 주연을 맡아 공개 당일 단숨에 넷플릭스 글로벌 2위를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흥행 보증 수표가 된 K-웹툰, 콘텐츠 IP의 무한한 확장 속 시장의 사이즈는 점점 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겠죠. 국내 증시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두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죠. 작년 전 세계 만화 앱 수익 순위 1위 카카오의 피코마였고요. 2위는 네이버 라인 망가였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블루,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업체로 1,900여 개 작품의 IP 그리고 약 350명의 웹툰 작가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2% 넘게 올랐네요. 그리고 웹툰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 태국과 대만에도 진출한 플랫폼이죠. 봄툰과 레진 코믹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LC 미디어도 볼까요? 만화 종조국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로벌 143억 뷰,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새로이 상장한 기업입니다. Y랩. 63개의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CJ ENM과 지분 관계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사실 올랐다 하지만 네이버 상장 모멘텀이 화제로 대두되는 데 반해 고점 대비 여전히 주가는 저점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의미 있는 네이버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네이버 웹툰의 연간 에비타 흑자 전환. 10년 전만 해도 웹툰이 만화냐 조롱이 나오던 프랑스도 이제는 유럽 내 가장 큰 사이즈의 웹툰 시장을 보유한 국가가 됐는데요. 이 자랑스러운 K 웹툰에 걸맞게 주가 흐름도 순탄한 고공행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이후 나왔던 공시와 또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정말 K-웹툰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오르길 바라면서 이어서 공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은 2차 전지 사업 성장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했고 또 계열사인 미래첨단소재 사업이 성장하면서 작년 영업이익이 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홀딩스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종속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에 무섭게 오르다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근양은 작년 영업 손실이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국제 고체 회로학회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이 학회에서 20일에 SK 하이닉스가 16단 HBM3E 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제 52조 신고가를 기록한 SK 하이닉스의 주가, 오늘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10시 15분쯤 중국의 2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됩니다. 5개월째 동결 중인 금리가 이번엔 인하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전국 의대생이 동반 휴학기를 제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관련주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들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들을 키워드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죠. 오늘장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로서 올해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코스피 지수. 이제는 차별화 장세가 더 뚜렷하게 나올지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야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이제 기초자산인 코인을 대거 매수해야 되는 건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시죠. 여기다 지금 엔캠의 움직임 심상치 않죠. 5월 MSCI 편입 유력 후보군들 엔캠, HPSP, 알테오젠의 주가 향방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